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의 판이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식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어요.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의 땅이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핵심을 딱 짚고 갈게요.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의 이 한마디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건 뭐 예측이나 전망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똑똑한 논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세계 경제의 짝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또 그 새로운 주자들은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미국이 있었고요.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지 싸고 빠르게 뚝딱 만들어주던 공방친구 중국이 있었죠. 이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었어요. 미국은 덕분에 물건을 싸게 쓸 수 있었고 중국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서로에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역전쟁으로 배판 싸우면서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미국 옆자리는 보시다시피 텅 빈 물음표가 되어 보인 거죠. 갑자기 단짝이 사라져버렸으니 미국은 이제 큰일 난 거죠. 당장 물건 만들어줄 새로운 파트너를 구해야만 하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누가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렇게 미국의 레이더망에 강력하게 포착된 후보들이 바로 이 네 나라입니다. 젊고 에너지 넘치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다음 주자다 하고 손을 번쩍 들고 나선 거죠. 바로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이게 그냥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눈치 빠른 전 세계의 돈,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미 이 네 나라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2022년에 벌써 이 네 나라에 들어온 투자금을 합치니까 중국으로 들어간 돈의 71% 수준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이미 방향을 틀었다는 명백한 신호죠. 자, 그럼 도대체 왜 하필 이 나라들일까요? 각 나라가 가진 매력 포인트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인도입니다. 흔히들 인도하면 인구를 떠올리시겠지만 월가의 큰 손들이 진짜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비시장? 네, 물론 그것도 무시 못하죠. 하지만 지금 월가의 거대한 자금이 인도로 달려가는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심장,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AI. 이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근데 인도의 기존 전력망은 너무 낡아서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나라의 돈을 쏟아 부어서 전력망 전체를 싹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월가는 인도를 그냥 소비 시장이 아니라 AI 시대를 움직일 거대한 발전소 그 자체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딱 2000년대 초반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때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증시를 끌어올린 건 첨단 IT 기업이 아니었어요. 바로 공장을 돌릴 전기, 철강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었죠. 당시 상해 증시가 3년도 안 돼서 6배나 뛰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그때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를 한번 볼까요? 이 두 나라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각자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하면 키워드는 딱 하나, 니어쇼링입니다. 공장을 미국 바로 옆 동네로 옮긴다는 뜻이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멕시코로 몰려가니까 미국 국경 근처 산업단지 임대료가요, 미국 주요 도시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빈 땅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은 공장 건물이 아니라 그 공장이 들어서는 땅, 바로 부동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임대료를 멕시코 돈이 아니라 안정적인 미국 달러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혹시 멕시코 경제가 좀 흔들려도 임대 수입은 전혀 타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율 위험이 사라진 아주 안전하고 강력한 현금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죠. 이번엔 인도네시아의 필살기, 다운스트림 정책을 볼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자원 쓰고 싶어? 그럼 원자재만 날름 가져가지 말고 아예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서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 라고 배짱을 부리는 정책이죠.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귀한 니켈 원석을 그냥 헐값에 팔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다운스트림 정책으로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을 인도네시아로 불러들여서 공장을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책 하나로 인도네시아는 나라의 위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자재 파는 나라에서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로요.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변화의 판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한국 시장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글로벌 투자 기준을 만드는 MSCI는 한국을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작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낮은 주주환원 정책 같은 이른바 코리어 디스카운트라는 해묵은 족쇄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한 내 나라와 우리 세상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성인 같은 거죠. 그래서 몸집을 더 키우는 것보다는 밸류업처럼 체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인도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이제 막 성장판이 활짝 열린 10대 청소년이에요. 앞으로 키가 얼마나 더 클지 모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지난 20년 중국이 미국의 파트너로서 누렸던 그 거대한 성장의 기회가 이제 새로운 주인공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위한 다음 10년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